송도 부위원장님. 예,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요. 내부 종합 감사 결과 17, 18, 19년 거 운전은 콜 거부 발견 후 처벌한 내용. 과태료면 과태료, 자격정지, 자격 취소면 취소대로 내부 징계 규정 있으면 내부 징계 규정을 좀 주십시오. 장콜 관련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예. 장애인 콜택시 사고 보험 처리 건수를 2년치 정도 해가지고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해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뭐 이게 불안한 그런 예. 직원들은 없어요? 공단에? 그게 이제 감정 우리 근로자가 공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저희가 지금 4,000명 정도 되는데 4,000명이면은 공단 같으면 최하 3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는 오늘도 보셨지만 장애인 콜택시 기사 같은 경우가 그런 거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위탁으로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위탁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안 같은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도 시행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적극 검토해서 네. 우리 직원들이 이 심리 상태를 점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건강 문제라든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셨으면 해요. 내일이 저희 수능일이잖아요. 네. 우리 제가 작년에도 아마 우리 수능일 관련돼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중에서 우리 장애인 콜택시 우선 배차 대상자들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올해 수능일에는 우리 장애인 콜택시 이용 고3 수험생들 장애인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 보도 자료를 내서 저희가 보도가 꽤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3 수험생들 중에서 장애인 콜택시 우선 배차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장애인분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2명 정도가 접수 신청이 접수가 2명인데 실제로 전체 수험생들은 몇 명이나 되냐고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자 매년 이용자들 보면 2016년에 3명, 2017년에 8명, 작년에 6명,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가 2명이 지금 예약을 했단 말씀이잖아요. 네. 지금 전체 숫자도 파악이 안 된 상태고 네. 또 지금 홍보하는 방법도 보시면은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딱 한 번 홍보했어요. 보도자료 배포 11월 5일자에 보도자료 배포 한 번 했었고 우리 그다음에 서울시 홈페이지 온라인 배너 한 번 게시했었고 또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에 했던 거 매년 똑같은 방식이에요. 매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좀 부족했다 싶은데 예. 필요하면 오늘이라도 그러니까 이 방식이요. 전체에 대해서 문자를 한번 저희가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 방식이 최근 3, 4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홍보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용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도 안 되고 있다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번에 태풍 올 때도 한번 그렇게 한번 문자를 보내서 알린 적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던 건데 오늘이라도 저희가 바로 문자를 통해서 접수를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우리 전체 고등학교에도 적극 홍보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우리 콜센터에서 수험생 가정으로 뭐 전화 같은 것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한 자릿수 이용에 그쳐요. 그리고 좀 대상자 파악도 안 됐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런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발급을 받아서 서류 제출을
그 등록 완료해야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또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혹시 뭐 제 말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번호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그 사전에 서류 제출 좀 절차도 간소화시켜 주셔가지고 네. 그 적극적인 홍보뿐만이 아니고 그런 제출 서류도 좀 간소화 좀 부탁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제 말이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하여튼 매년 그 똑같은 그런 홍보 방법도 좀 지향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 오후에 그 장애인 콜택시 관련돼 가지고 아마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그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최초 좀 이용 절차 좀 간소화시켰으면 좀 개선 좀 시켜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 그 작년 행감 처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가입 시에 장애인 증명서 제출했던 부분을 복지카드로 그 대체했다. 네. 그래서 지금 추진 완료라고 돼 있어요. 네.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입 혹시 절차가. 이제 그렇게 저도 일단 보고를 받았는데 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는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 현재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접수 절차를 보면은 1588 4388에 처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복지카드 앞뒷면과 또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발급 가능한 장애 정도 결정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우편이나 팩스나 또 휴대폰으로 제출해야만이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장애 정도 결정서는 주민센터 말고는 다른 데서 발급 못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단독으로 발급받기가 쉽지도 않고 또 비장애인들의 그 보호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현재 그 저희들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 우리 공단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대상자가 전체 장애인 수의 43%밖에 안 됩니다. 한 8만 6천 명 중에 현재 한 3만 7천 명 정도 등록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등록 절차가 아직도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금 의원님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짜 소상히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 예. 다니는 것 중에 장애인 콜 택시도 한번 직접 타고서 한번 다녀볼 생각인데요. 그때 한번 장애인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그런 점에서 좀 더 개선할 게 있는지 저희가 의견을 직접 들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네. 예, 이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추후에 이제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 예, 저 따로 이제 보고를 하시기로 했고 네. 제가 질문을 드릴 사항이 많아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뭐 좀 다른 상세한 분 거는 보셨어요? 저 처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네, 보고해 네. 주십시오. 예. 예, 장애인 콜택시 운영처장 권순만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그 24시간제 4조로 시차 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조? 예, 예. 7시조, 8시조, 10시조, 12시조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야간하고가 5개 이제 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간하고 5개 조가 예. 4교대로 아니면 교대가 아니고 어떻게- 시차제로 시차제, 예. 시차제로. 예,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예. 자, 7시 예. 그러면 한 대략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실까요? 이제 뭐 배차 콜을 기다릴 테고 예. 또 이제 배차가 들어오면 이제 운행을 하러 갈 거고, 네. 어떤 식으로 뭐 휴게 시간이라든지 이런 따로 보장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콜센터에서 네. 콜을 내리면은 네. 운전원이 배차 수락을 해서 네. 그리고 고객인데 연락을 합니다. 고객 내가 이제 배차가 됐으니까 태우러 갑니다 하는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객이 그러면은 지금 출발해 오세요. 자, 예. 그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한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을 합니까? 운전원 평균 9.5콜을 하고 있습니다. 9.5콜 정도. 예.
아까 또 휴게 시간도 예. 나름 이제 보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고지가 몇 개죠? 34개가 있습니다. 34개가 있고요. 강북에 강북에 21개, 나머지가 그 20개 아닙니까? 20개. 그다음에 예. 강남에 14개 소 예, 예. 있다고 저한테 이제 사전 자료를 주셨는데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기실, 휴게실 공간 마련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34개 차고지 중에 네. 27개가 지금 휴게실이 설비가 돼 있고 그다음 7개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예, 물색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대기실이 없는 데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는 12곳. 맞죠? 아, 그 자료는 과거의 자료입니다. 가구 자료입니까?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18개에서 9개를 해서 지금 27개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27개 예. 휴게실이 있다. 네. 자, 이번에 장애인 콜택시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몇 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총 그 165건이 발생됐습니다. 165건이라고요? 예, 예. 아, 올해. 예, 예. 피해가 100건이고 가해가 65건입니다. 아, 일단은 2016년부터 지금 사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7, 18년도에 좀 늘었는데 19년도에는 매달 그 저희들 안전교육을 전 직원을 상대로 지금 매달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9년도는 약간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철저하게 교통사고 이제 안 나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고는 계속 빈번해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아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되었을 겁니다. 거의 장애인 콜택시 2대 중에 한 대가 사고 발생하는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예. 계속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런 글도 다돌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하지 마라. 예, 악성 민원들. 좀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뭐 민원도 올라오는 거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공단 이제 직원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처우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고 네. 이런 부분은 있을 텐데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할 생각 없나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휴게실이 지금 아까 숫자가 좀 이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이제 휴게실을 직접 저희가 운영하는 차고지에서 찾아서 이제 여기다 설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도 있고 그래 설치가 됐고 네. 저희 지금 본부장이 김영보 본부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직원들 휴게소가 이제 저희가 현재 확보된 거는 내년도까지는 내년도 증원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확보가 돼 있다고 보는데 네. 이 아시는 것처럼 계속 증원이 그렇죠. 저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네. 그래서 내년도 이후의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좀 차지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거는 이사장인 저랑 본부장이랑 직원들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지금 직원들 그 운전원들이 이제 그 장애인들로부터 당하는 감정노동 부분도 저희가 좀 많이 해소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니, 애를 그 쓰고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예. 제가 부족하다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네. 그 봉사를 하는 제도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서 그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 좀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사장이 직접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현장을 못 나간 상태라서 그 직접 옆에 타서 다니면서 그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한테 직접 한번 좀 들어볼 생각도 하고 오늘 있었던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장애인 콜택시 예. 대수도 이제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련 법 네, 개정으로 맞습니다. 인해서. 네. 그러면 이제 또 차고 지수도 이제 늘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기실이라든지 휴게실 공간 마련 문제도 시급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고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미숙하다. 제가 지금 예, 네, 보고받기로는 이게 다른 그 일반 차량이랑 달라서 장애인들이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정거를 밟을 수가 없다. 네. 이제 그런 게 사고 원인의 이제 하나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게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그 장애인 콜택시 사고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실정 네. 같거든요. 네. 네. 아까도 저 야간 근무자들 네. 그 이동 휴게소 네. 예, 저희 영상으로 보여주시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거 지금 현재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세밀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살펴서 부분 아닙니까? 네, 맞죠? 세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좀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자동 배차 시스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원화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 배차 85%, 수동 배차 15%로 15% 해가지고. 예. 그래도 아직까지 뭐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는 7분이나 단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이용자 민원들 뭐 블로그라든지 네. 인터넷 글 올라오는 거 보면 네,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 또 네. 예, 네, 많이 1시간 기다리고 지연돼서 또 1시간. 특히 주말이라든지 그 피크 타임 때. 네, 예.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들 포기하신대요. 네, 그래서 그 탑승률을 보게 되면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해가 갈수록 2017년에는 그래도 탑승률이 한 83.2%, 지금 올해 2019년 10월 기준으로 평균 대기 시간이 54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는 했습니다. 네. 얘기했는데 접수 인원이 일평균 4,107명. 네, 근데 탑승 인원이 3,228명입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예. 저희 현재까지의 기본 방향은 이제 이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를 타시는 분 위주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비휠체어 장애인분들은 바우처 택시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원화 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 좀 대기 시간을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좀 소상히 저희가 운영해가면서 보고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처장님, 지난 7월 이후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된 이후에 예. 어느 정도 인원이 이용을 하고자 하는 예, 이용 대상자 제한이 아직까지 설정이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 저희들 법을 어길 수 없어서 네. 사람 지시로 해서 저희들이 심한 장애인 중에 이동이 불편한 휠체어를 꼭 탑승해야 되는 고객만 우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 약 한 300여 명이 지금 다시 또 신규로 또 저희들 편입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제시된 수치들이 그러니까 별로 예년에 비해서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미시행 중이 그러니까 긴급 이제 네. 뭐 환자분들이나 이런 네. 상황들 빼고 아직 예, 적용하지는 않고 예, 예.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지 않습니까? 예. 이제 조례들 개정이 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도에는 차량이 또 100대가 더 증차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그 차의 120%의 인력을 연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휘무차 가동률을 높이기 때문에 네. 우리 운전원 분들이 연차도 가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그 공차에 대해서 저희들 120%를 설정해서 내년도 인력이 200명이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사전 말씀드렸듯이 바우처라든지 임차 택시를 좀 더 확대해서 비휠체어와 휠체어를 구분하면은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아직 그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 사실 그 법적 기준이 이제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0인당 한 대였었던 게 제가 알기로 150인당 네, 150 한 명으로 명당. 이제 줄어서 사실은 저희가 726대인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차 증차 계획이 2022년도까지인가 돼 있어요. 782대를 늘리는 거를 이제 돼 있는 거 보면 네. 사실은 내년이 되면은 법정 조건을 저희가 못 갖추는 게 되거든요. 사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좀 더 빨리 법정 요건을 맞춰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서울시랑도 그렇죠. 긴밀하게 해야 협의를 되는. 할 생각으로 예.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 좀 도와주셔서. 네. 이사장님, 제가 네. 한 말씀 좀 먼저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일주일에 3일씩 현장 하신다고 그랬죠. 네. 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업무 파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사장님이 대답해야 될 걸 전부 처장들 시켜서 하면 되겠습니까?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장애인 콜택시 콜 거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운전원들이 콜 거부가 계속 증가해서 평균 대기 시간을 감축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감축하는 것은 요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1인당 콜 거부가 2017년도에는 87건, 2018년도에는 102건이었는데 올해 전반기에 249건으로 점점점 콜 거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을 지금 올해 4월 1일자로 사회복지직으로 일반직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계속 콜 거부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퇴근 시간에 예를 들어서 방향이 다르다든지 뭐 이 운전 미숙 아니면 교통 정체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거부에 상당수 영향을 또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님 생각에는 그 부분이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장 가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일반 택시는요, 승차 거부 한 번 하는데 20만 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네. 2회 거부하면 자격증이 30일에 과태료 3만 원입니다. 3회 하면 자격 취소 과태료 60만 원 이렇게 계속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없죠. 처벌 규정이 없어요. 네. 징계 절차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7월 달에 자동 배차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죠. 네. 그런데 개선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자동 배차 프로그램 보도 사업을 했죠. 네. 네. 예산을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승차 거부 방지 또는 승객을 선택적으로 태우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왜 이걸 못하고 있나요? 저희가 현재는 이제 근무 성적 평가에만 이걸 반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아니 네, 네. 그 이야기 아니고요. 네. 그 선택적으로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이런 정보를 미표출하도록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못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못 오고 있어요? 예, 해보세요. 예, 장애인 콜택시 운영처 건수만입니다.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블라인드 배차라고 네. 배차 시에 이제 운전하는 분들인데는 고객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걸 보고 이제 내가 맞는 콜이다 안 맞는 콜이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스템상으로 2017년도에 노사 합의로 해서 그런 걸 도입하려고 했는데 노사 합의 때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모르고 어떻게 태울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그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노사 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지금은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심번호를 적용해 가지고 양자가 다 모르게 그 일반 번호를 하나 말을 해서 전달하는 걸로 지금 계획 그럼 중에 있습니다. 운전자가 장애인 어떤 분이 콜을 해서 내가 누구를 태우러 한다 그걸 선택적으로 해서 태우러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래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아니 배차 그러니까 그걸 지금 노조에서 반대를 한다? 그런 거예요? 예예 개선을 근데 이제 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요?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가지고 시스템도 개발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블라인드 배차의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자동 배차 고도화입니다. 지금 요번에 용역을 출시한 거는 그 실시간으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배차하는 방법하고 하차 예정 차량을 고도화하면서 바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의 가장 거부가 많은 퇴근 배차가 있는데 그 안맞음이 있는데 거기를 좀 더 수정해 보려고 저희들이 퇴근 배차 때에 이 배차가 원활하도록 하는 게 이번에 그 고도한 과정에 그 가장 세 가지가 주요 그 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도화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노조에서 반대하면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세 가지는 완전히 이루어졌고요. 이번 10월 31일 날 저희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콜 거부를 이제 없애는 걸로 이제 일단 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콜 거부 버튼을 아예 삭제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콜 거부를 삭제 버튼을 삭제하는 걸로. 예. 그런데 그거 삭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콜 거부를 만약에 안 했을 때에 퇴근 시간이 늦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장치를 우리가 전원을 꺼버리면 전원을 저희들이 꺼버리면. 저 센터에 인증 그 종료 시간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그래서 그러면 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으니까 앞으로 징계 같은 건 줄 수 없다 이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운행을 안 하실 때는 저희들이 적발되면은 바로 저 징계 조치나 아까 그 잠깐 이야기할 때 콜 거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를 근무 평정으로 해서 주겠다 그랬는데 예. 근무 평정을 잘 주는 거나 못 주는 거 차이점 뭐예요? 저희들 성과급에 일단 영향이 있고 성과급?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일반직화되면서 승진에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서열 명부에 이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성과급 얼마 차이 납니까? 저희들이 기준이 만약에 200%를 하면은 상위 15% 수를 주고 하위 15% 해서 50%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50%요? 뭐 그렇게 한다 하니까는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운전원들이 승객을 골라서 태워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또 승객 정보를 표출해서도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 유출하고 똑같습니다. 예, 내년도에 그렇죠? 그 안심번호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또 그런 부분과 문제가 된다면 이건 노조 합의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경영 정책의 문제가 되는 거지 노조 합의했기 때문에 이건 못 온다 어쩐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경영 정책하고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노조에서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뭐 차량 고장 또 물리적인 사유로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예. 뭐 때문에 뭐 휴게한다고 30분씩 휴게 있으니까 30 휴게한다고 해가지고 콜 안 받아불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콜 거부를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분들도 중간에 식사를 해야 되고 할 때 콜이 들어왔을 때에 그 거부 버튼을 누르고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운행 사유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예, 예. 콜 거부하기 위해서 밥 먹으러 간다, 휴식으로 간다 그렇게 했을 때는 콜 거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명확한 규정을 만들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 우리 이사장한테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 징계 양형 기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장님. 네. 그런 부분 만드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달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콜 거부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만약에 콜 거부를 하면 강한 징계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콜 거부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좀 인식시켜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예, 송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우리 지적을 지금 못했습니다만. 그 콜택시 운전하신 분들 네. 그런 운전원들 관리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현재 관리상에서 예. 뭐 특별하게 따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는데 예.
지금 일반직으로 되면서 뭐 일부 직원들이 좀 휴가를 좀 많이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휴가나 이런 관리들이 어떤 종합적으로 뭐 시스템상 관리가 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네. 그게 서로 좀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그 물어본 취지는 네. 우리 상담원 같은 경우는 그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그래서 아마 일률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원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차고지도 나눠져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수기로 뭐 그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그분들 관리하는 관리직도 없고 뭐 이제 저는 그렇게 지금 관리가 저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사에도 전체를 갖다 볼 수 있는 차량의 운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에티스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상담원들만 관리가 그렇게 되지 운전원 관리 그렇게 하고 있냐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운전원도 이게 마찬가지. 상담원은 에티스 프로그램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운전원들 관리가 되냐고 지금 질문 드린 제가 거라니까. 지금 답변을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확인해도 되고 되고 있습니까? 그 거기에 무슨 막 그 무슨 복무랄지 그런 것도 다 기재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고 그게 만약에 예.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휴가를 이제 뭐 이렇게 좀 많이 쓴다, 이렇게 병가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쓴다 하는 것이 제한테까지 보고가 됐거든요. 그거는 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단지 이제 그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 탓하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전화나 뭐 팩스상으로 이렇게 다 뭐 왔다 갔다 하고 대다수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못 파악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9월까지 예. 아마 그 다 좀 미비했던 것도 개선이 된 거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잘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또 현장에는 저희 그 관리하신 분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프로그램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출차 입차 시에 전혀 관리가 안 되면은 그 누가 그분이 해놓고 다른 분이 대리 운전해도 모른단 말들 누가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또 하나는 지금 요즘에 저희들이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 대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그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번의 사고가 아주 크나큰 그 재앙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그 운전원들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음주 측정이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게 예. 사실 그런 일이 있다면 예. 큰 일이죠. 그래서 예. 저희도 그런 우려를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우려를 이제 갖고서 저희가 예. 그 측정기를 2대를 마련해서 불시에 점검들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불시하는 건가요? 네. 무슨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예고하고서 하면은 뭐 그 효과가 없을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음주 점검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네? 그냥 뭐 체계적으로 음주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면 제도는 없나요? 예를 들면 뭐 차량 입출할 때 뭐 들어오고 날 때 뭐 단속을 그런 한다든가 거를 그러니까 그런 또 거를 불시한다. 그 지금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들이 운전할 때 매일매일 점검을 해요. 본인 뭐 셀프 점검이든 어쨌든 간에 뭐 영상기도 있고 본인들이 해서 바로 이렇게 그 본사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바로 보고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불시한단 말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지 또 어쩔 때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스템상으로 갖춰져 가지고 매일매일 운전하신 분들이 관리가 되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도 한번 예,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예. 대체로 이런 것들도 다른 나라 선진국 같은 경우도 보면 한번 위반했을 때 처벌을 아주 상당히 심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있는데 그 위반할 이거는 때가 중요하겠지만은 저희가 그 지금은 현재는 그런 체제인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제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뭐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고지에 음주 측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우리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불시에 단속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물론 뭐 그분들이 고생도 하시고 힘든 일도 많이 하시지만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지금 버스나 지하철처럼 한 건 사고가 터지게 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좀 시스템을 관리해 주시고, 아까 그 출퇴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에티스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그 이사장님 말씀은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그런 네. 프로그램상에 네. 뭐 출퇴근할 때 우리가 근태 점검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좀 시스템으로 갖춰져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원행입니다. 좀 장애인 콜택시 그 사고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 163건, 17년 170건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201건이 있었고, 올해는 지금 211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수치는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 네, 네. 이 수치 중을 보니까 사고 내역이 거의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죠? 네, 예. 전방주 시태만 21%, 후방주 시태만 15%, 네. 차량 내 안전사고 14%. 네. 네. 계속해서 이런 안전 부주의라는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 이게 운전자 과실 사고가 또 45%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럼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저희가 자료를 그 제공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기준이 그 표로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분이 지급 보험금이라든지 과실률 또 사고 점수 이런 것에 따라서 주의 경고서부터 징계까지 여러 가지 그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주의 운영하고 경고는 맞고요. 그럼 이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하면은 그 2회 이상, 2년 내 2회 이상이고 과실률이 50%가 2년에 2회 이상이요? 예, 2년 내 2회 이상이고 자기 과실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이 네. 보니까 안전교육 2시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네. 2시간. 이 4시간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시간만 떼고 와도 될 것 같은데. 하루에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사고를 내면 지금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3회 이상 넘어가면은 승무정지를 하고 승무정지가 되면 자기가 받고 있는 것도 돈도 못 받고 기본금만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어저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무 성적 평가에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다양하게 불이익을 받기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그냥 사고 내는 것을 갖다 방치를 하지는 않고 사고를 줄이는 그 대책을 여러 가지로 네네. 시행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뭐 안전 부주의 운전자 과실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저희는 지적 사항이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앞으로 지금 뭐 7월 장애인 등급제 개편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장애인 콜택시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물론 늘어납니다. 네. 차량이 늘어나면 이 사고율은 반비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 미리 네. 드리는 거고요. 네. 앞으로 계속 이 차량이 늘어날 건데 이런 사고가 더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이사장님으로서도 좀 네,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제 제가 장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좀 이어서 좀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콜 거부 이유는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고 받기로는 대체로 퇴근 시간이 안 맞거나 아니면 한번 경험했던 그 민원인 이용자 중에 뭐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웠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제가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콜 거부를 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죠? 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근데 그 콜택시가 콜을 받으면요. 콜을 네. 콜센터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네. 받으면 거기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주나요? 어디까지 어디 가는데 이분은 어떤 역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집에까지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나요? 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전달해요? 네. 그럼 전달을 한번 해줘야 됩니까? 네. 그러면 해줘야 되냐고. 메모를 통해서 한번 해줘야 되냐고. 그 택시가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 싣고 와야 되는 겁니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자기는 택시를 불렀을 때 그 네. 택시가 어디까지 가서 모셔오냐 이 말이죠. 그 차량이 이제 저희가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들어가야죠. 그러면 집 앞으로 오라면 집 앞으로 오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러면 집 앞에서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집 안에까지 가서 모시고 나와야 되나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집안까지 자기를 옮겨다 달라 이렇게. 그러면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되나요? 지금 그거 아니 그걸 정확하게 우리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아니, 제가 콜택시 기사들도 정확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집안까지 옮겨다 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꽤 있다.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안 거기서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그게 해야지 이제 왜 그걸 민원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네, 왜 그걸 집에까지 모시다 주라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네. 그 저 기사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평반한테 요구를 많이 헌바야 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제가 어저께 콜 거부 이유를 이야기를 하니까 뭐 집이 퇴근 시간 되면 집이 가까운 쪽으로 가보려고 안 오고 뭐 쪽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지 부분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많아요. 예, 네. 콜 민원을 받는데 거기에 추가로 받아가지고 이분은 집에까지 모시다 줘라 뭐다 하니까 집에 가서 뭐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그때 그 뭐 지팡이로 맞아가지고 문제 생긴 분 있죠. 네? 지팡이로 맞아가지고 그좀 몰라요? 그 산재 제했다던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뭐 좀 아무도 알려주- 몰라요? 저희 본부장이 좀 답변. 예, 본부장님. 예. 예,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예. 운전사가 맞아가지고 산재 처리했다며요.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 소송까지 가가지고 예, 산재 처리했대요. 예, 송구스럽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장콜 기사들이 소송하고 있는 거나 또 공상 처리한 거나 산재 처리했던 부분들을 3년 것만 자료를 좀 그 부탁을 좀 일단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 콜택시가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지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거기서 부탁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아니고 예. 또 우리가 홍보 같은 것도 홍보지를 만들든 보내든 장애인이 서울시에 몇 명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입니다 하고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홍보를.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집에까지 모시다 주래가지고 모시다 주니까 다음 부르면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분들은. 예, 그게 근데 이제- 장애인들은 사실은 그 보조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모시고 와서 실어주면 되는 건데 예, 그게 맞습니다. 실을 때는 기사들이 실으면 되는 부분이고. 예, 예. 근데 그분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안 해? 다시 한번 그 지침들을 저희 운전원과 그다음에 상담원 그리고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전달하도록 그 서울시에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조례상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승하차 시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콜택시 기사들한테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 분쟁이 일어나고. 예, 하여간 그 문제는 그 3개의 그룹에 모두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침을 다시 숙지할 수 있도록 네,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좀 꼭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사님 제가 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장콜 운전자들 승차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네. 어제는 주로 우리 운영처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오늘은 꼭 이사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장콜 운전원의 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젯밤에 항의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신분을 정확히 저한테 밝혔는데 장콜 운전은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의회에서도 장애인 콜택시 운전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작년에는 서비스 지역에 있던 분들이 전원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고 이번 행감에서도 동료 의원들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운전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도 드렸고 이에 대해서 이사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장콜 노조에서 항의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운전은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다가 공단 직원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라는 요구에 항의한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저는 전체 직원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장콜 운전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죠.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회복지직 직원 관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장콜 운전원에 대한 의무 규정이 나와 있고 자세히 보면 직무 명령이라든지 직무를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운행 거부를 3회 이상 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징계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우리 감사님, 올해 장애인 콜택시를 관할하는 복지경제본부를 감사하신 적 있죠? 혹시 장콜 운전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까? 네.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승차 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 배차 프로그램에서 이용 시민의 개인 정보, 이름, 전화번호 등 표출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그 감사 내용에 글이 나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예. 그거를 지금 시행을 하라고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때 네, 그때는 못했죠. 예. 노사 합의 없이 위 시스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조 이의 제기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근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합의 없이 적용하도록 했어요. 그렇죠? 네. 혹시 이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현재는 그 전체 운전원들이 거부를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참 지났는데 아직 합의가 어제 합의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야기해 보세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네. 장애인 콜택시 운영처장 건순말입니다. 예, 저희 어제 말씀드린 거는 블라인드 배차입니다. 17년도에 지적받은 건데 저희들이 그거 블라인드는 고객 정보를 운전원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배차 시에. 근데 고객은 운전원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고객이 이제 어떤 특정 고객 아니 운전원이 특정 고객을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배차를 해라고 감사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고객 중에 아주 조금 고객도 특징적이고 또 악성 고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원들이 어떻게 우리가 모르고 태울 수가 있냐? 그거는 정말 감정 노동자에 대한 어떤 노동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그날 당시에 17년도에 그 전체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배차 대신에 알았어요. 예. 이 부분은 그 감사에는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0월 31일 날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배차 거부를 없애고
그에 대해서 이제 보상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걸를 지금 합의서를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안심번호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심번호제를 도입해서 양자가 그 고객 정보를 모르고 탈 수도 있고 운전원들도 저 고객 정보를 모르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안심번호제를 도입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합의가 완전히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문제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동 배차 부분도 다시 시험 기간을 거쳐가지고 했대요. 보니까. 예, 자동 배차는 지금 현재 85%를 자동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요구했던 모양이죠. 아닙니다. 그런 퇴시간 3시간 전 방향 차고지 방향 배차 퇴근 배차를 통한 운전은 퇴근 시간 준수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예, 그렇습니다. 서로 합의해가지고 거부를 안 하는 대신에 퇴근 시간에 대해서 배차를 좀 더 고도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저를 포함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를 책임지고 있는 운전원들께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장골 차량을 보면서도 운전원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었고요. 또 최후 개선을 위해 공단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운전원들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항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사님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뭐 제가 일단 좀 송구스럽게 생각도 하고요. 의원님들의 향해 취지 양쪽을 다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는 우리 저희 장콜 직원들의 애로사항, 어려운 점들 이렇게 많이 살펴주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뜻을. 예. 아까 초두에 제가 네.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네. 좀 확인 좀 해보시고 또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통위원님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해 이런 재발하지 않도록 네. 당부를 드리면서요. 네. 하여튼 더 이상 긴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우리 장콜 그쪽 노조하고도 네. 좀 대화를 좀 잘 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직원은. 예, 이사장님. 네. 우리 송도 의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그 장콜 운전원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딱 정해서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그 규칙을 딱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차 내에 부착하면은 그 해결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네. 그러면 그 장애인도 보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다. 네. 운전원도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고 거부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매뉴얼 어디까지 뭐 내려주는 것까지 뭐 집 앞에 간다든지 어디 그 매뉴얼을 딱 만들어서 차 내에다 딱 부착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장님 장골 보고 들어올까요? 네, 장골 처장님 넘어가십시오. 의원님들이 이 장콜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급이에요) 장골 처장 2급이라 안 된다는데요?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럼 처장이 나오면 안 되지. 네. 우리 지금 장콜 대기 시간이 몇 분이죠? 현재 54분. 54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19년 7월으로 그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었죠. 예. 그럼 더 수요가 늘어나겠죠? 24,000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000명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일 평균 4,000명이 이용하는데, 예. 그럼 오늘 얼마나 더 늘어나요? 하루 평균?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한 24,000명의 40% 정도, 그러니까 한 4,80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등록을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장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안 하나요? 공단에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분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어떻게 생각하고 분산할 있습니다. 거다? 그러니까 임차 택시나 네. 바우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겁니까? 바우처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그 장애인 콜택시 요금과 바우처 요금이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콜 요금의 70% 정도밖에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거리를 좀 가게 되면은 2배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예, 예. 자 봐보십시오. 14년, 16년 10대를 증차했어요. 예. 그건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네.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어쨌든 증차를 했는데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그 2분, 4분. 시내 교통 상황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점, 그다음에 최근에는 시내 교통 상황이 뭐라고요? 시내 교통 상황의 변화도라는 요인도 있고요. 그게 이유예요? 원인이고? 더 중요한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나요? 더 중요한 문제는 52시간 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온유 차량이 지금 많이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차량이 많이 늘었다고요? 온유 차량이요. 온유 차량이요? 예. 본 의원이 그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미휠체어 사용하신 분들이 예. 몇 명이세요? 특장차를 탄 인원이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장차를 안 타도 되실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특장차를 타기 때문에 이 장콜 시간이 길어진 거 아닙니까?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세요? 방금 전에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분들만 특장차를 안 타게 되면은 네. 이 장콜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걸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할 겁니까? 그거는 현재로서는 바우처 택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요. 바우처 첫째는, 택시하고 네. 지금 또 하나 또 있잖아요, 우리. 임차 택시가 임차 있습니다. 택시. 예. 두 군데로 탈 수 있게 네. 뭐 요금을 내린다든지 어떤 좋은 방법을 예. 개선한 방법을 내리면은 네. 이렇게 차를 많이 증차 안 해도 네. 충분히 가능해요. 네.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네. 그걸 왜 생각 안 하셨어요? 임차 택시 이번에 저희가 그 100대 증차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시에. 이번에는 한 대도 증차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35억 이상이 자립가로 가 있는데 거의 지금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시 중국과나 자립가에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증차만이 대안이 아니고 증차를 또 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하시되 네. 이것만 분리해도 장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거를 빨리 도입해서 예. 어떤 방법을 취하든 우리 바우처 택시든 아까 무슨 택시라고 했죠? 임차 택시 두 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법 있나요?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또 도와주시면 어떤 지원이 필요해요? 의원들이. 실제로 임차 택시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고 뭐를 가지고 와야 의원들이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면 우리가 공무원하지. 예. 예? 예. 일부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내년도 예산에서 임차 택시를 일부라도 증차시키는 방안이 하나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는 자립과하고의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분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분리하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좀 유도하는 방향. 그러면 네. 우리 장애인분들이 임대차나 네. 바우처차를 안 타려고 하면 그렇죠. 그쪽으로 어떻게 한 방법을 강구해서 만들어서 네. 그쪽을 유도할 수 있도록 네. 적극 좀 우리 이사님께서 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오전에 우리 장애인 콜택시 음주 제도, 그다음에 운전원들 근무 뭐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뭐 마무리를 못 지어가지고 제가 간략히 추가 질문 드릴게요. 확인해 보니까 우리
사장님 아침에 이사장님 아침에 에티스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그 통합정보 시스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운전원들 같은 경우에 그 장애인 콜택시에 뭐 운전하실 때 거기에 시스템에 자기가 뭐 출퇴근 접근하는 거 로그인 해가지고 지금 그게 다 같아요. 장애인 운전원들은 네. 정말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상담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 다 체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운전원들 같은 경우는 휴가나 또 뭡니까 뭐 그런 거 말고는 관리가 안 돼요. 에티스 프로그램 상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콜택시 주장을 하면서 모든 대기 시간 문제랄지 콜택시 그 양쪽으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자 이제는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 한 지가 15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따릉이도 마찬가지였었고 저희 따릉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양적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한 그 부작용을 저희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뭐 질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네. 뭐 대여소 문제랄지 그다음에 뭐 수리안의 인력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지적이 왔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불균형 현상에 찾아오는 것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도 자 양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달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아마 이번 행감 때 처음으로 아마 주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운전원들 문제도 그분들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뭡니까 이런 일반 그 상담원이나 다른 직원들처럼 프로그램상 관리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한 번 더 체계화 시켜달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오전에 제가 그 음주 점검 제도로 말씀드렸더니 이사장님께서는 불시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불시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불시한다는 게. 네. 그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매일 출근할 때 이 사람들이 음주했는지 안 했는지 뭐 본인 스스로 체크하면 그게 바로 이렇게 올라와서 한달치 바로바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오전에 질문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예, 그래서 저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번에 그 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버스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뭐 셀프 측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버스 탄 그 승객들이 음주운전했다고 이렇게 접근돼가지고 막 걸리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콜택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질적인 문제들, 제도상의 문제들, 시스템상의 문제들도 같이 이제는 네. 동반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음주제도. 음주 점검 제도하고 그다음에 운전원들 그 시스템 관리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음주 점검 제도는 그 버스나 지하철 쪽에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는 매일매일 그 시스템상으로 저절로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렇게 많이 좀 부족하긴 하는데 네. 그런 방법이라도 좀 적용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제도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정진철 의원님. 우리 전국진 처장님, 지금 우리 노조가 모두 몇 개죠? 예, 인사처장 전국진입니다. 예. 노조가 현재 8개가 있고요. 네. 활동은 7개 노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조 중복 노조가 가입하고 노조를 중복해서 가입할 수는 있는데 예. 노조가 8개면 굉장히 좀 컨트롤한다기보다는 대화하기가 좀 힘이 들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좀 너무 노노 간의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중 노조가 가입은 가능하나 또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니까 나오네요. 저희가 근데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예. 그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뭐 사측에서 가입을 해라 마라 그런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조가 8개고 웬만하면 이제 같이 근무 조건이나 이런 걸 맞추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인사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은 정확히 명확히 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공단 직원들은 군 호봉 가산을 받나요, 안 받나요? 군 호봉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좀 직종별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일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고 동일 근무 여건이면은 군 호봉은
통상적으로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보고 좀 의아했거든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예.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공단이 사업이 인수될 때마다 네. 과거에 단몇 근무 여건이 바뀌어서 그랬다라는 예, 걸 말씀하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일단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군 호봉을 인정 못 받는 직군이 어디죠? 군 호봉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그 과거에 있었던 용역회사에서 전환돼서 오신 분들, 네. 그 다음에 또 과거에 계약직으로 있다가 특정직으로 전환이 돼서 일반직으로 되신 분들, 네. 그 다음에 서비스직, 그러니까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 몇 분 정도 돼요? 9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930명이요? 예. 이분들 호봉 인정해주면 얼마가 비용이 들어가나요? 연간 한 20,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20억에서 25억 정도 판단이 될 그런데 소요적으로 나머지 공단 직원들은 받으시잖아요.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들 나중에 이제 근무 여건이 변경되면서 지금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줘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에 저희가 반영이 돼서 예. 서울시에서 예산이 서울시 돼야 입장은 됩니다. 뭐랍니까? 서울시 입장보다도 저희 공단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종이 틀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직종에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도 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가 의아한 건 우리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되고 같은 회사인데 누구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몇만 원 더 받고 누구는 군대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차별과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차별은 동일 그 직종 내에서 네. 차별을 두면 안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전체 직원에서 누구는 군대 갔다 온 호봉을 인정을 받고 누구는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또 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차이를 설명을 하고 저를 이해를 시켜보여 주실래요?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동일하게 기존의 직종에서 바뀌어서 일단 공단으로 들어왔으니까 예. 그 전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요하지가 않죠. 일단은 공단에서 인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그만한 모든 여건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전환을 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 호봉 인정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계속해서 차별 차이를 말씀을 하시면은 계속해서 공단 내 여러 가지 계층 노동 계층을 분화시키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시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합의가 되었던 과거에 합의가 되었던 과거는 상황이고요. 언제 합의가 된 거죠? 2013년도에요. 2013년이고 예, 지금 그리고 이쪽에서 온 거는 언제요? 2013년도에 넘어올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군 호봉을 인정 안 받겠다라고 그 넘어오는 직원들한테 얘기가 됐습니까? 채용할 때도 그 일반직은 그러니까 지금 직군이 옮겨져서 저희가 계약직으로 했을 때 또 서비스 용역으로 했을 때 장콜 같은 경우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올 때도 호봉 인정 안 받, 당신들 그렇죠. 호봉 인정 안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 호봉급제로만 도입을 하겠다. 임금 예. 저하 없이 군대 그렇게 된 호봉은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고 예. 명시화가 돼 있었습니까? 명시화보다도 임금 저하 없이 1호봉부터 계산하겠다. 군호봉을 가산을 시켜주지 않고 저희가 1호봉부터 우리가 시작하겠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 들어갈 때 1호봉 들어가는데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 호봉은 인정받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 공단 일반 직종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이 그렇게 부분에 돼야 대해서는 되죠? 이제 그 조합 측에서 소송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심에서는 그 조합에서 좀 패소를 했고요. 네.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법률 그 판단 근거에 따라서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콜택시 올해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오래된 거. 네. 그 언제까지 운행은 했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게 2012년 900분서부터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아니 그거 아니고 2009년 거 2010년 거 매각을 했는데 예. 올해 몇 월 달까지 그 차를 운행하다가 이제 매각했냐 이 말이에요. 1월 달에 매각한 거로 그렇게. 1월 달에 했어요? 운행은 1월까지 네. 하고 네. 매각은 10월 달에 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1월 달에 차는 다 대차했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걸렸어요? 파는데? 요즘 처장이 본부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예,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그 대표 차량이 그 1월 중순에 차가 들어오는 관계로 1월까지 그때 맞춰서 1월에 운행을 중단하고 차고지에 보관한 후 불용 매각 처리한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매각 처리하는데 왜 그렇게 10월 달인가 했으니까 오래 걸렸냐 이 말이에요. 그 조장하는데도 보관하는데도 복잡하잖아요. 주차장에 보관해야 되니까. 예, 들은 것으로는 온비드에 그 매각 공고를 올렸는데 일부는 유찰이 계속됐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차까지 가면서 1월부터 10월까지라는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 작년에 그건 온비드는 올렸고. 예. 그 보니까는 우리가 그 차량 교체 시기는 7년이고 15만 예. 킬로 이상이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통 보면 거의 뭐 요즘 이 차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9년 되고 그런 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보면 교체 시기를 이렇게 정해놨지만 거의 10년 넘게 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가 더 좋은 차,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 빨리빨리 팔든 안 할 건데 지금 보면 2006년 이상 된 거의 5등급 차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5등급 차. 5등급 차는 운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 차량을 팔면 그 차도 4등급인데 얼마 안 있으면 5등급 되는 차량이에요. 그죠? 예.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매각 거의 10년 되고 매각을 하는데 이때 되면 거의 이 공해 수준이 굉장할 겁니다. 그런다면 지금 그 저감 장치 있잖아요. 예. 중유차량 저감 장치 그것을 아마 지원을 하면 90% 지원을 해줄 건데 그걸 부착하면 상당히 조금 매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아질 건데 지금 그 차를 팔아가지고 끌고 다니면 서울 시내에 그만큼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예. 서울시나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 8, 9년 지나면 우리가 좀 저감 장치를 달아서 운행하다가 팔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예, 해봐요.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거이 우리가 지금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친환경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가지고 저감장치를 달아서 운행하다가 매각할 때 매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